结婚的话，对男生伤害大还是女生伤害大？我觉得没伤害啊，自己要是过得开心的话，为什么？老公，我大早上出门是出来骑行了啊！你看俺这人全都是女的，一个男人毛都没有啊！你看这地上，这都没有男的，你看连声都没有，骑行圈一点都不乱。我跟你说啊，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속보팀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아웃도어 스포츠의 풍향계는 조용히 바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코로나 기간 외출을 하지 못하는 답답함을 벗어나고자 캠핑족이 늘어났듯이 말입니다. 그리고 현재 중국에서는 전례 없는 자전거 붐이 불고 있습니다. 한때 평범한 출퇴근 수단이나 여유로운 주말 여가 활동으로 여겨졌던 자전거가 2024년 최고의 아웃도어 스포츠로 자리매김하며 중국 내에서 거침없는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중국에서 자전거를 탄다는 것은 노인이나 돈이 없는 사람들만 이용한다는 시선이 존재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중화권 국가에서는 오토바이 이용이 일상화되었고 수년 전부터는 전기 이륜차를 사용하는 인구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중국의 자전거 붐은 그 상승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중국 SNS 샤오홍수가 내놓은 2023년 야외생활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에 업로드된 자전거 관련 글과 영상의 수가 180만 개이며 이는 전년 대비 400% 증가한 수치이며 관련 조회수가 13억 회가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 CCTV는 중국에서만 자전거를 정기적으로 타는 사람이 1억 명이 넘는다. 자전거는 필수 아이템이 되었다는 제목의 기사를 내놓았습니다. 이어서 기사는 현대의 중국인들은 새벽에 그룹을 구성하여 아침 식사를 하고 라이딩을 하며 자유를 즐긴다라고 하였는데요. 중국 정부도 중국인들이 자전거를 즐기는 이유는 환경 보호를 하고자 하는 강렬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중국인들의 자전거 활동을 적극 지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전거가 본격화된 2023년부터 불과 1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자전거는 조금씩 중국 내의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중국 SNS인 더우인이나 샤오홍수의 자전거 관련을 검색해보면 하나의 공통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몸에 딱 붙는 사이클 전용 의상을 입은 여성들이 대거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관련 내용에 대해 한 중국 블로거가 웨이보에 작성한 글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사이클링 커뮤니티는 삶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곳이 아닙니다. 저는 진지한 사이클리스트를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본 것은 가슴을 과시하기 위해 지퍼를 열거나 다양한 각도에서 엉덩이를 때리는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눈앞에서 자신의 몸매와 근육 라인이 또렷이 보일 수 있도록 타이트한 슈트를 입고 즐긴다. 그래서도 알 수 있듯이 현재 중국에서 자전거라는 것은 자전거를 타고 즐기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몸에 딱 붙는 자전거 옷을 입고 몸매를 자랑하고 자전거를 즐기는 여성이라는 것을 알리는데 목적을 둔 것입니다. 我也不知道为啥都这个年代了，就还是有人问我，就是骑行圈到底乱不乱？就合着就是在你们眼里，就是户外的运动，就除了骑行圈，别的都特别干净，是吧？什么跑步的呀、滑雪的呀，什么别的那些运动，对吧？然后人家那些圈子都特别好，是吗？ 그렇기 때문에 중국 영상 플랫폼에는 사실상 자전거를 타는 영상보다 신상 자전거 의상을 자랑하거나 의상을 입고 멋진 배경에서 찍은 장면들이 더 많습니다. 기존의 몸매만을 부각하던 왕홍이 운동까지 하는 성실함을 더하며 진화를 한 것입니다. 姐，你骑行为什么还要化全妆呀？这你就不懂了吧？你知道你的白马王子会在什么时候到来吗？有可能就在下一秒。第一次穿骑行服的羞耻。 이 영상은 현재 중국 자전거 붐을 약간 비꼬는 느낌의 영상입니다. 이렇게 화장을 하고 보정속옷까지 입은 다음에 자전거를 타는 게 아니라 사진만 찍으러 나갑니다. 그리고 이를 비꼬는 중국인의 글도 있습니다. 진지하게 말하면 현재 사이클링은 매우 인기가 높으며 트렌드를 따르려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냥 포즈만 취해서 사진만 찍고 바로 짐을 꾸려 숙소로 돌아갑니다. 결국엔 혼자 누워서 쉬는 것뿐인데 이를 부끄러워하지도 않는다. 결국 안전이 최우선인가요? 老公，我大早上出门是出来骑行了啊！你看俺这人全都是女的，一个男人毛都没有啊！你看这地上，这都没有男的，你看连声都没有，骑行圈一点都不乱。我跟你说啊，可别听人家胡吃吃胡咧，影响咱夫妻感情。我都骑到后半夜了，别管我了啊！ 我还骑车子多好，还能欣赏舞蹈。 그리고 방금 여성들이 다른 중국인에 의해 촬영이 되었는데 자전거는 안 타고 다른 동호회의 남자 회원들과 놀면서 춤을 추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저희 속보팀에게 너무 일반화적인 해석이 아니냐고 말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기존 왕홍의 가장 쉬운 대비 방법 중에 하나로 거론되는 길거리 인터뷰조차도 과거에는 본인을 대학생으로 소개하는 여성들이 많았다면 현재는 자전거 의상이나 액세서리를 전부 착용하고 나온 여성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结婚的话，对男生伤害大还是女生伤害大？我觉得没伤害啊，自己要是过得开心的话，为什么一定要结婚呢？过得幸福就好。真的假的？真的。上25岁应该有多少存款25岁的话，可能有个1万吧。你身边的男生25岁应该有多少存款？差不多1万左右。1万左右。你觉得正常吗？正常啊，就日常开销，可能应个急差不多就够了。 운동으로 다져진 몸매에 꾸준히 자전거를 타는 성실함, 거기에 중국 남성들이 좋아할 만한 내용의 인터뷰까지 하며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새로운 왕홍이 등장한 것입니다. 중국 언론인 더 페이퍼는 중국 내의 사이클링 열풍이 가속화되면서 새로운 비즈니스 형태가 탄생했다는 기사를 내놓았습니다. 이는 자전거를 즐기는 인원이 늘어나는 만큼 그에 관련된 사업이 확장된다는 뜻도 있지만 단어 그대로 새로운 비즈니스 형태가 탄생하기도 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중국 남성들로만 구성된 동호회 팀이 지역을 옮기며 사이클링을 하고 그들의 숙소 위치에 맞춰서 여러 여성들이 그들의 숙소를 방문하는 서비스까지 성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거리 라이딩의 경우 숙박비를 아낀다는 명목하에 숙소를 2인 1실로 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 남녀가 한 방에 들어가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돈 많은 남자를 찾으려는 중국 여성들이 자전거 쪽으로 몰리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중국인들은 이러한 사회적 현상에 어떤 반응들을 내놓고 있을까요? 내 친구가 직접 경험한 자전거 동호회 사건을 말해보겠다. 재작년에 그는 10년 사귄 여자친구와 헤어졌다. 그녀는 반년 동안 거의 매일 오후 6시 30분에 자전거를 타기 시작했다. 그리고 다른 남자들이 번갈아가며 돈을 내줘서 야식을 먹고 술을 마셨다. 여자는 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나중에는 라이딩 후에 마작을 하거나 호텔방에서 단체로 놀았다고 한다. 스포츠계 특히 골프, 사이클, 테니스, 스키, 하이킹 등 돈과 시간, 체력이 필요한 스포츠에는 조건이 좋은 남자들이 등장할 확률이 높다는 사실을 요즘 여성들은 모두 알고 있기 때문이다. CEO의 아내가 되거나 여주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라이딩을 하다가 지치면 호텔방에 가서 휴식을 취하더라. 정말로 즐기고 싶다면 혼자 타면 됩니다. 나는 내 자전거와 9년 동안 함께 했습니다. 이런 동호회에서는 여성이 몇 명 더 있으면 마지막 장소는 기본적으로 호텔입니다. 2년 전부터 대혼란이 시작됐어요. 자전거계에 고급차 정도의 돈을 쓰는 남자들이 있다는 소문에 냄새를 맡고 몰려든 여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우이네는 자전거를 타는 여성들이 많은데 다들 눈에 띄는 옷을 입고 다양한 자세로 영상을 촬영한다. 수십 킬로그램의 지방을 빼려고 생각하지 않으면서 차 안에서 몇백 그램을 빼려는 노력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성 라이더가 화장을 수정하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런 비참한 사람들이 없었다면 중국은 더 나아졌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전거를 타면서 거칠어지고, 타면서 마음을 쌓고, 타면서 가족을 바꾸고, 타면서 헤어진다. 최근에는 어떤 동호회든 인기를 끌면 지저분해지기 시작해요. 예전에는 프리스비 동아리, 하이킹 동아리, 지금은 사이클링 동아리다. 중국에서 자전거를 타려면 요가 바지를 입어야 하고, 파운데이션을 칠해야 하고, 입술도 칠해야 하고, 이성 친구에 대해서도 묻지 말고 사랑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8월에는 허베이성에서는 겨우 11살 소년이 사망하는 사건까지 있었습니다. 그들의 부모는 어떠한 안전 대비도 하지 않은 채 어른들로만 구성된 자전거 동호회의 아들을 대동하였고 어른들의 속도에 맞춰 무리하게 주행을 하다가 발생한 낙차의 불행히도 옆에서 진행 중인 차량과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사건이 커지자 중국 공안부가 나섰고 관련 내용을 게시한 SNS에 대해서 계정 정지나 게시글 삭제가 동시에 이루어졌습니다. 중국법에 따르면 12세 미만의 어린이는 도로에서 자전거를 탈 수 없기 때문에 부모에 대한 법적 책임도 있을 거라는 것이 중국 변호사들의 입장입니다. 이렇듯 현재 중국에서 자전거 열풍은 기존의 인터넷 왕홍과 신분 상승하려는 여성들의 욕망이 합쳐져 시작된 지 1년이 되지 않아서 심각한 문제점만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마치 과거에 시골에서 열심히 일하는 여성에서 개념 있는 대학생으로 바뀐 것처럼 단순히 자전거를 타는 개념 있는 여성으로 바뀌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중국의 자전거 문화가 불러온 문제의 주요 원인은 무엇이며 이러한 사회적 현상이 중국 사회에 어떠한 미래를 불러올 거라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합니다.